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은기입니다. 을미년 양의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양은 성품이 온순하고 또 착해서 무리를 지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 댁내에도 화목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OBS 초대석, 오늘은 인천 송림동에서 태어나고 자라 또 고향 인천으로 돌아와 인천을 위해서 땀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분이죠.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군수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17, 18, 19대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을 거쳐 민선 6기 인천광역시 시장에 취임한 유정복 시장. 인천발 K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경인선 지하화 등 입체 교통망의 완성. 역대 최초 300억 달러 수출 성과. 인천의 미래 8대 전략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부채도시 인천의 재정 건전성을 통해 부자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포부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의 재개발 사업, 원도심 특성화 개발의 맞춤 전략 해법, 교육 여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인천 교육을 살리기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생활 속 작은 행복에서 시작해 메가시티 인천을 지향하는 새해 비전을 들어봅니다. 네, 유정복 인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인천 시민들 위해서 또 땀과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인천 시민 여러분,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또 새해 덕담, 인사 먼저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존경하는 인천 광역 시민과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청양의 해입니다. 정말 가정마다 양처럼 순한 일들만, 좋은 일들만 많이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도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잘 치러내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시민 여러분들이 힘이 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새해는 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와 그리고 우리 인천의 모든 사회관계 책임자들이 힘을 모아서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정말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시장님도 열심히 뛰어주시리라 믿고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한 해를 희망찬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사자성어 하나쯤을 머릿속에 가슴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올 한 해 바라는 사자성어, 희망의 사자성어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올 한 해는 극난신흥이란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말 뜻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극복해내고 이제 새로운 발전, 새로운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인천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어려운 점을 다 해소시켜 나가면서 예.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극난신흥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예, 극난신흥. 2015년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도 올 한 해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매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작년에도 그랬고 지는 해를 보면서 또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기다리면서 한 해를 정리하곤 하는데 정서진 해넘이 축제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OBS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과거에 안 좋은 것들은 좀 다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한 해를 계획을 하는데 인천시가 좀 해와 함께 버렸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천광역시는 참 좋은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요. 그런 반면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어려운 점, 특히 부채와 부패, 부실이라는 그 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좀 벗어나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인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그 시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재정 문제, 그래서 부채 도시라는 오명을 좀 버렸으면, 버리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 또 시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이러한 오명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부채 도시를 탈피해서 부자 도시가 되고 싶은 것이 인천이 성취하고 그렇습니다. 싶은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한 해를 정리하는 성과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난 한 해 또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꼽고 싶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난 한 해는 민선 6기가 출발한 해다 보니까 새로운 미래의 그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또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초, 토양을 좀 튼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행정 재정 여건을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지난 한 해였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즉 그동안에 국내외 어떤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추진에 여러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이런 어려운 점을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원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때부터 정말 건전 재정을 위한 기초를 닦는 데 주력을 해왔고 또 각종 사업이 이제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해왔다 할 것 같으면은 금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성과가 있는 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원년으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저희 시정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과가 하나둘 날이라 믿고요. 올 한 해 인천시정 비전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인천이 꿈을 실현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천은 역사적으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또 근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고장 아닙니까? 이런 역사와 전통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과 또 항만 그리고 그 외 많은 그 자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여건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살려나가지 않으면은 이것은 인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 인천이 갖고 있는 잠재력, 성장 가능성, 발전 에너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인천 시민의 행복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인천이 개항이 된 것도 인천이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뭐 뱃길, 바닷길이 있는 곳도 인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모든 지자체들이 좀 마찬가지 상황이겠지만 역시 재정 적자 문제,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천도 역시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부채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들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네, 사실 재정 문제를 뭐 한 가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어서 지금
부채 문제를 비롯한 재정 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해나갔고요. 예. 또 이제 시에도 재정기획관과 투자유치단이라는 조직 개편을 통해 갖고 이 부채 문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해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하고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원을 얻어내는 일들, 또 기타 세원을 좀 더 확충시켜 나가기 위한 네. 노력들, 이 부분은 뭐 국비 교부세 확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천의 지역 경제가 밑에서부터 활력화가 돼야 됩니다. 예. 세입도 그래서 늘어나고 네. 경제가 활력화되면 그거에 따른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이제 지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외곽적인 큰 힘이 되도록 하면서 예. 또 재정 운영도 아주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한 네. 세입세출 구조의 혁신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갖고 인천의 부채 문제를 점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또 금세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숙제 문제 가운데 또 교통 문제가 하나입니다. 출퇴근 시 상당히 상습적인 정체, 또 많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인천에 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제 인천시장 출마하셨을 때 공약 때부터 제가 상당히 무릎을 탁 쳤던 공약인데요. 네. 이 KTX를 수인선과 연계해서 KTX를 활용을 한다. 이거 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인천이 사실 그 철도나 고속도로나 다 출발된 예.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다른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매우 불편합니다. 예.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철도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인천에서 출발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또 강원도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네.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이미 선거 시 때부터 이 부분을 착안을 해서 인천발 KTX를 공약을 했습니다. 네. 인천에서 출발해서 대전까지 1시간이고 또 광주나 부산까지 2시간 내지 2시간 20분대 네.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정책이 되겠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에 중앙정부 또 국회에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게 이런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인천서 수원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수인선 예. 이 철도의 총 사업비 변경을 통해 가지고 네. 하면은 비교적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는 예. 그런 착안 속에서 지금 인천서 수원 그 어천역까지 가는 네. 수원선을 바로 경부선에 붙이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다행스럽게 지난해 국회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가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상 금년도부터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예.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향후에 이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서도 예. 중앙정부나 또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예. 인천발 KTX 시대가 도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천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교통 문제 해결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특히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아니겠습니까? 네. A 노선은 경제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B 노선이 좀 경제성이 한참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B, C 그 가운데서도 송도, 청량리를 잇는 B 노선이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 강남, 삼성동 이쪽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GTX는 서울까지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인천서 청량리까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노선이 BC가 아주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그 BC 문제도 있지만은 현실적인 그 교통 수요라든가 이거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송도에서 강남까지로 예. 노선을 변경한 B노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에서 금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되면은 네. 송도에서 이제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네.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지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뭐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이제 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도 결국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켜 나가면서 정부를 그렇군요. 설득시켜 나가느냐 예.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예. 올해는 정부하고 이런 그 큰 사업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 성과가 내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유정복 시장님의 추진력을 좀 믿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예. 뭐 부담 많습니다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적자, 경기 침체, 뭐 인천뿐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인천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루원시티 문제도 그렇고요. 뭐 검단 신도시, 영종 하늘 신도시 좀 지연이 되거나 좀 차질이 있는 일정들인데 이 문제는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 하늘도시, 그다음 예. 제3연육교 등등 지금 많은 현안들이 네.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던 것은 이 재정적인 문제, 예.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LH공사 등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이 사업 추진에 따른 그 사업성 문제, 경제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저는 우선은 이런 사업들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긴밀한 협력, 네. 또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예. 이미 지난해에도 관련 기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금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가 좀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데 예. 주력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좀 새로운 차원의 접근도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심장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송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페즈,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은 기대보다 부진했던 초창기를 지나서 작년 한 해가 어떤 도약하는 터닝포인트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유수 대학도 들어왔고요. 또 외국계 자본도 많이 들어왔고, 또 학교들도 들어왔고요. 국제기관들도 들어왔고요. 송도 국제신도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냈습니까? 네. 홍원기 앵커께서 지금 많이 설명을 하시고 잘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송도는 정말 인천의 미래의 그 성장 동력이고 예.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송도, 영종, 청라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예. 사실상 정말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지금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이런 규제를 정말 풀기 위한 네. 정부하고의 지금 긴밀한 예. 협력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토대 위에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것이죠. 네네. 지난해도 그러나 국내 어떤 경제자유구역보다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예. FDI 직접 투자만 17억 불에 이르는 등 예. 다른 대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활발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또 이제 세계적인 명문 대학 10개 대학 유치를 목표로 하지만 지난해 2개 대학이 개교를 또 했고요. 네. 또 기타 외국 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서 일정 부분은 지금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 지역에 그 패러다이스 시티 기공이라든가 예. 리퍼 앤 시저스에 이제 곧 금년에 착공될 거로 기공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예. 등등 그 외에도 이제 이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을 갖다가 이 지역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청라 지역에는 지난해 청라 이제 그 하나금융 타운이 네. 조성되는 기공식을 이제
갖고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등 이 그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최대한 살려나가도록 하는데 예.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리포인 시저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카지노 사업, 뭐 대단위의 관광 사업이 개발이 되면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바로 직결이 돼야 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역 경제가 활력화된다는 것은 뭐 소득 증대라든가 다른 전반적인 분야의 활성화도 가져야 되지만 특히 예. 지금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이 스키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제조업보다도 오히려 이런 서비스 산업을 통해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 지역의 그 고용 창출을 예. 확대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예. 아주 경제 정책에서도 예.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될 일들입니다. 2014년 역대 최초로 300억 불 수출 네.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300억 불이라면은 뭐 약 30조 네.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금액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항지고 네. 또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면 물류의 거점 도시 예. 아니겠습니까? 공항과 항만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인천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부흥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물류뿐만 아니라 물류를 활용한 인천 지역의 기업이 제대로 수출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예.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다. 특히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송도에 그 각종 항만이 신항이 또 조성되고 있고 네. 또 기존의 내항 중심의 그 항만도 이게 차별화돼서 예. 어떤 기능을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요새는 항공기를 이용한 그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부가 가치 예. 제품들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천의 그 산업 단지에서 또 인천의 기업에서 제조업체들이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들이 예. 원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또 항만을 통해서는 페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네, 예. 요새 이제 페리오, 예. 그 다음에 특히 크루즈. 네네. 지금 송도에는 크루즈가 15만 톤 예. 규모의 그 크루즈 선착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네. 또 5만 톤, 3만 톤 네. 이런 것이 동시에 5만 톤짜리가 6척이 동시에 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크루즈 선착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인천은 무역뿐만이 아니라 예. 소위 말하는 서비스 산업, 네. 관광, 그리고 또 레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크루즈나 마리나 예. 산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서의 그 여건을 충분히 살려나가도록 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살려나가기 위한 기반을 위해서는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 이 규제 부분, 이것들이 좀 많이 풀려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지금 먼저 풀려야 할 규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이 규제 개혁, 규제 혁파를 늘 언급을 하는데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사실은 인천 그리고 이 수도권 지역이 갖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로 인해서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십 년 된 얘기지만은 예. 사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어떤 그 서로 상충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네.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갖고 또 뭔가 시범적인 지역부터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네.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예. 이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은 그 예외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개선, 네. 개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네. 이 그 규제를 개혁해 네. 나가는데 총력 노력을 할 거고요. 예. 특히 시에도 네. 조직에 바로 규제 개혁 기구를 뒀습니다. 아하, 이번에. 예. 그래서 시 단위 차원에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 규제를 그 혁파해 가면서 예. 여러 가지 경제라 또는 다른
여러 부분이 원활하게 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네. 해나가겠습니다. 인천이 미래 먹을거리 8대 전략 사업을 선정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시장님 머릿속에 있었나요? 예, 이제 인천이 미래 그 어떤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산업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인천이 갖고 있는 여건하에서 전략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이 공항이 있기 때문에 항공이라든가 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네. 또 인천에 이제 로봇랜드 등 이제 로봇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이라든가 또 뷰티라든가 예. 관광이라든가 이런 그 인천에서 주력해서 앞으로 그 경쟁을 갖춰 나가야 될 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예. 이런 것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이미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인천 전체가 고르게 발전을 하려면 지금 송도신도시 경제자유구역도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루원시티로 상징이 되는 원도심 개발은 좀 지지부진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균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선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예, 이 부분이 참 많이 힘듭니다. 예. 왜 힘드냐면 그동안에 경기가 좀 좋을 때 네. 많은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여건이 달라지고 또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게 중단되거나 뭐 또 취소되거나 예. 또는 뭐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12번도 더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뤄 나오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관을 이번에 새롭게 기구를 예. 두고 이 부분을 아주 전념해서 네. 다뤄 나가는 그 행정 체제를 갖추어 놨고요. 예. 결국은 이 문제는 획일적인 방안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마다 예. 지역마다 다 이게 다른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도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예.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 같은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특화된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특화된 전략을 금년도에 네. 전부 세분화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많은 그 작은 그 어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는 지금 취소를 또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또 오히려 규제만 받고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되 다만 취소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요. 예. 가장 바람직하기는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타당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네. 국내외 어떤 자본 유치 등을 통해 갖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예. 다만 이 경우도 다 지역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네. 구분을 해서 추진하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신중한 현명한 접근 하시리라 믿고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이후에 그 도시가 뭐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문제는 이 아시안게임의 유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경기장 시설이라든가요. 뭐 시민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많은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은 저는 진행형입니다. 네. 아시안게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 그 뒤에 이 아시안게임의 성과를 예.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더 나은 생활 그리고 지역 발전으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 각종 그 경기장 시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냐. 예. 사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갖고 16개 경기장을 새롭게 건설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사실상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네. 상당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재정 문제도 해소하고 또 동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시설을 활용하면서 예. 삶의 질을 더 낮게 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이 현재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수익 사업도 창출해 나가면서 예. 또 이 유용하게
이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미 지난해 말에 이런 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뭐 제안도 받고 예. 또 금년에 이제 이런 전문가 의견을 들어갔고 예. 2월 달에 주경기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이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예. 대책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예. 저는 이걸 단순하게 그냥 경기장 또 일부 문화 공간 뭐 이 쇼핑몰 개념을 이런 식으로요. 예. 뛰어넘어서 네. 뭔가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경기장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의 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어떤 좀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국내외의 어떤 좀 유력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도 유익하고 재정적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예. 방식을 좀 검토하고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지 그냥 뭐 상가라든가 또는 그 체육시설로서뿐만이 아니라 예. 좀 관광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예, 있는 예. 방안까지도 강구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또 핫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요즘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기한 종료에 따른 인천, 경기, 서울 간의 좀 갈등입니다. 사실 인천이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라는 이유로 많이 희생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연장이 돼야 된다, 아니면 사업권을 가져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지난해 말에 이 예.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사실 매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예. 이것이 2016년 종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이 준비를 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지금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 또 환경부도 모두 다 사실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예. 없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본 입장을 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연장의 문제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립지 정책이 기본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피해를 받아온 인천에 또다시 이런 것이 강요되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매립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예. 환경정책과도 관련되고 예. 지역에 오는 피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현재 매립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 어떤 문제를 떠나서 예.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매립지는 분명히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예. 매립 면허권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에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매립지 그 관리 공사도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인천에서 관리해야 된다. 인천에서 이관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천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갖고 그 시민들이 피해가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제가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선제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라면은 제가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 시도지사, 장관 이렇게 해갖고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논의할 수 있다. 예. 환경부하고 서울시, 경기도가 다 받아들여갖고 지금 사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런 인천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네요. 송도 LNG 기지.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시설이고 혐오 시설인데 이게 2018년까지 5,600억을 들여서 이거 없애도 시원치 않은데 주민들 입장에선 세기를 더 늘린다. 왜 또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냐. 주민들 불만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도 LNG 기지 증설 문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게 필요한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뭐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다 서로가 잘 상호 발전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국가적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것이 다른 또 사업하고 들어서 안전성이 확실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이로 인해 갖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LNG 기지 증설 문제는 확실한 안전성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 대책. 그래서 이런 경우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국가의 그 에너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된다. 이런 그 기본 인식을 갖고 지금 이 문제를 다뤄가고 있습니다. 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또 이런 중에서도 이정복 시장께서는 인천의 녹색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플랜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인천은 정말 그린 에코시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회색 도시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러니까 회색 도시적 이미지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이유는 우선은 인천은 정말 168개의 섬이 있고요. 바다, 아라뱃길, 뭐 이런 그 친환 자연환경을 잘 살려나가면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GCF가 유치되어 있고요. 또 월드뱅크 등 13개 국제도시가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인천이 그린 에코시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주력을 해나가면서 특히 이제 인천이 그 많은 환경적으로 볼 때 친환경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바다뿐만 아니라 아라뱃길 주변도 친수 공간화 해가지고 지인들도 편리하게 이용도 하면서 또 어떤 다른 공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 저 소래 습지도 있고요. 또 이 공원 녹지를 실질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은 이런 녹색 성장 도시로서의 중심에 설 수 있고 그래서 GCF 유치 도시로서의 그 면목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동북아의 관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또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 인천인데 정작 인천하면 생각나는 딱 떠오르는 고유의 브랜드가 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천이 막 어디 자랑하면요. 인천이 최초의 고장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철도도 고속도로도 다 여기서 시작됐고요. 우편 전신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등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면은 100가지가 넘는 최초의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시민들이 잘 알고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취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1등이 되는 게 좋겠지만은 사실상 모두가 다 1등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 그러니까 only one, 그리고 first, 최초 이런 것이 다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철도가 시작된 곳은 그 철도 시작된 곳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화하는 작업과 동시에 이것을 이제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 방침 중에서 인천만의 가치 창조라는 시정 방침이 있습니다. 인천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인천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최초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오늘날 갖고 있는 여건, 아까 바다, 아라뱃길, 섬 이런 부분은 우리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섬도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섬을 갖고 있는 건 우리밖에 없고요.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제 섬 박람회 등 다양한 섬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전통적인 그 문학산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것을 우리의 자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계양의 경우도 정명 800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그래서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를 높여나가고 브랜드를 높여나가고 그것이 단지 그냥 대외적인 홍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나갈 겁니다. 사실 인천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 통일 한국을 대비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교류 협력,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천이고
또 인천의 수장인 유정복 시장께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인천시 지자체장으로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인천은 안보적으로도 네. 그렇고요. 또 이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그런 역사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네. 그리고 여전히 최근에 서해안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공격,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통일 이후에 남북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교류 거점 네.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정부 차원에서 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인천 차원에서도 순수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예. 또 문화 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지난해 아시안 게임 또 작년에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선수단을 파견해서 참여해서 퍼펙트 대회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그 체육교류전을 예.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작은 것 같지만은 이런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갖고 남북한의 긴장도 완화시켜 나가고 어떤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경평 축구전 이런 것도 예전에 큰 어떤 밑바탕이 됐었던 남북 교류였거든요. 민간 차원에. 예. 자, 작년 뭐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고요. 또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복지 후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있었고요. 인천시의 이제 올해 2019년 예산을 보면 복지 부분이 좀 삭감된 것이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사실은 지난해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네. 이 재정 문제였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과도한 부채 또 이에 따른 이자 부담 등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더 빚을 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좀 줄거나 또는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해온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넉넉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예산 편성해서 한다면 그 얼마나 저도 보람 있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인천의 미래를 위하고 우리 시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재정적인 조정을 좀 하고 또 감축할 건 감축하고 그래서 건전 재정을 이렇게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소위 그 복지 예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는 상황 속에서도 복지 분야 예산은 사실은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2조 넘게 편성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분야별로나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정이 불가피했던 그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행복한 시민 새로운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가 증진되고 우리 삶이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력화되고 재정 기반이 튼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좀 인내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조금 이제 재정 건전을 이렇게 나가면서 복지 분야는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뭐 인천에 관해서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쏟아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님 어떤 분이신지 시청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력을 보면 군수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 또 두 개 부처 관계부처 장관도 지내셨고요. 정치적으로 좀 화려한 이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편한 곳에서 쉬운 곳에서 이렇게 길대로 딱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던지셨거든요. 본인을 스스로. 지난 정치 역정을 돌아보시면 어떠셨습니까? 편한 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홍원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 넘는 공직생활 사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편치 않은 길들을 많이 이렇게
그 길을 갔습니다. 예. 뭐 시장군수 구청장이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10년 가까이 해봐서 압니다. 예. 또 뭐 장관도 그렇고요. 뭐 국회의원도 요즘 그렇게 편하다는 표현보다도 정말 과거 같은 영예스러운 직업이보다는 상당히 예. 부담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광역단체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네. 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이름에 복자가 있어서 제가 무슨 복이냐 일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일복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저한테 많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저는 힘들다는 표현보다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뭔가 일거리 있고 이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예. 지역이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지난해 장관과 국회의원을 다 내려놓고 예. 인천시장이 된 것도 제 개인의 뭐 영달이나 안위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정말 지금 어려움에 있는 인천을 새로운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 소박한 소망입니다. 예.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또 편안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어난 곳 고향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서 예. 학교 다닌 곳이고 네. 이 지역이 제대로 잘 발전되고 시민들의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저의 네. 행복이고 예. 저희 성취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선거 때마다 차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장관 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데 이 부인께서는 어떠십니까? 또야 뭐 이런 반응이세요? 어떠세요? 근데 참 제가 정말 제 아내한테 고마운 것은 예. 제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나라 제가 필요로 한 곳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네.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예.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죠. 그렇지 예.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남편에 대한 신뢰가 크셔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녀들은 어떤가요? 몇 점짜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점수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예.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하고 그렇죠. 또 같이 어울려서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네. 충분히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도 저는 퇴근 후에나 또는 주말 같은 경우는 같이 밖에 뭐 외식도 나가기도 하고 예. 또 대화를 하려고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예. 아무래도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충분한 시간을 못 갖는 것이 늘 좀 아쉽고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남편이고 아버지겠죠. 예.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2015년이 인천 유네스코 지정 인천이 세계 체계 도시 수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금년 4월 달에 체계 수도가 1년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단일 행사가 아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국제 아동교육 도서전도 열리고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가서 이와 같은 이 관련해서 그 조직위와 업무 협약도 예.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 이것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제 문화도시로 새롭게 발전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이 체계 수도 행사를 통해서 이건 뭐 출판이라든가 뭐 이런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예. 독서, 도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인식을 하고 예. 우리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고 또 이것은 분명히 지역의 어떤 독창적인 새로운 문화 이벤트로서의 네. 기능을 다하게 될 겁니다. 체계 수도와 함께 이제 그 국제 아동교육 도서전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프랑크푸르트 가서도 느꼈지만은 네. 이 아동 도서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적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그 산업 경쟁력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IT나 이런 새로운 우리나라의 그 첨단 기술하고 예. 접목을 시켜서 네. 이런 그 도서 부문에서도 새로운 그 영역을 네.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인천 체계 수도가 될 겁니다. 네. 책 읽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잖아요. 체계 수도 인천의 시장, 이정복 시장께서 물론 뭐 시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다면
올 한 해 어떤 책 한 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인천이 좀 희망의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는 각종 어려운 점을 딛고 예. 새로운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윌리엄 데이먼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 하는 책에 보면은 희망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목적이 없는 삶은 아무리 잘 되고 성과가 있어도요. 예. 사실 그 의미가 굉장히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으로 해서 살 것인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설령 일시적으로 이제 좀 실패를 하더라도 네.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실패해도. 그렇죠. 예.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재기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그런 좀 희망을 얘기하고 예. 분명히 목적 의식, 예.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치와 철학이 없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예.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가치와 철학을 가지면은 비록 성과가 적더라도 사회에 유익할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도서도 권하고 싶고요. 예. 또 저는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에게는 과거 고전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으라고 예. 늘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인생의 지혜도 있고, 네. 오늘날 이렇게 막 고도로 발달된 첨단 사회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지혜나 또 인생관 이런 거를 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녹화를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 아까 또 시청자 여러분과 인천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는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짧게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올해가 청량의 해 아니겠습니까? 푸를 정자. 사실 인천은 바다, 정말 푸르름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푸르름이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양은 정말 온순한 동물입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한 해는 이제 푸르름과 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되는 그런 양과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우리 300만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와 또 시민과 함께 금년에도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우리 인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제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인천은 더 빨리 앞당겨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에 마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OBS 초대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희망찬 한 해,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담긴 성과를 내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